안녕하십니까. 더케이 크리에이터 교사 임채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교직원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와 S&P 5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 교사분들이 어떻게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복리 4.7%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복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율과세, 특별법에 대한 안정성 보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월 납입 구자가 있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2,500구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구자당 금액은 6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500구자를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29년 11개월 대략 30년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바로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세전급여가 11억 5,631만, 총 부담금 원금이 5억 3,850만원, 부가금이 이자입니다. 6억 1,780만원대, 세금으로 2,288만원대. 네, 여기 보시면 30년 넣는다는 가정하에 단위 100만원이고 원금은 5억 4천, 이자 6억 2천, 세금이 3.7%로 아주 낮습니다. 2,300만원대. 시중은행과 비교를 하면 단리 이자로 이자가 아주 적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5,900만원으로 15.4%, 굉장히 높은 이자 소득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간단한 특징을 또 살펴보면 보수, 사업비, 수수료 등 비용 부과가 없고 저축관리가 용이하고, 이걸 신청하면 저희가 받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강제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대여 제도를 활용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대출이 최대 1억까지 됩니다. 근데 저는 1억을 받아서 이걸 활용을 잘 하고 있고,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이걸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최대 20년 이상을 유지를 해야 퇴직급여금 전액이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20년이 안 될 경우에는 부가금을 일정 부분만 기간에 따라 40에서 70% 지급액이 상회하니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퇴직 시점 맞춰서 20년 이상을 넣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공제외 장기저축급여는 이렇게 잘 활용하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 소득과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교사분들이 신규나 조연차 교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장기저축급여를 최대한 많이 넣어라,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제회 회원들만 누릴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S&P 500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저도 최근에 이걸 공부를 하고 소액이지만 투자를 하고 있고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S&P 500이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발음이 좋잖아,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오량주 500개 기업을 묶어 만든 주가지수 ETF의 한 종류입니다. 익스체인지 상장지수 펀드, 쉽게 말해 세트 상품이죠. 반도체나 IT나 AI. S&P 500은 쉽게 말해 미국의 국가대표기업 500개가 들어있는 지수입니다. 엄격한 입단 조건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 리밸런싱으로 실적이 나쁜 기업은 퇴출도 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은 그 자리를 채우고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덩치가 큰 기업, 엔비디아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이런 노량주 기업이 영향력이 큽니다. S&P 500의 장점으로는 이거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렌 버핏이 유언으로 남긴 투자 방법, 역사가 증명하는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연평균 10%의 우상향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공제처럼 꾸준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S&P 500 안에 테크, 금융, 의료, 소비재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떤 좋은 걸 공부하고 투자에 대해 고민하고 이러한 수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저처럼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이러면은 일할 수 없겠죠.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우리 공제처럼 매달 얼마씩 그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은 낮은 투자 피로도를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S&P 500을 바로 사면 되냐? 직투하면 되냐? 그렇게 하기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냅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했을 때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공제회와 금액을 똑같이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30년 납입원금은 5억 4천, 연평균 10% 복리를 했을 때 세전평가 금액은 대략 34억, 세금으로는 6억 2,500, 최종 실수령액은 27억 6,500.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나이를 활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국내 절세계좌 ISA나 연금저축펀드 IRP를 활용하면 실수령액은 32억 6천만원으로 미국 직투 대비 5억 원 이상의 이자가 차이가 납니다. ISA랑 연금펀드랑 IRP가 뭐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ISA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절세에 굉장히 용이한 통장이고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 만 19세 이상, 비과세 한도가 200, 서민형은 연봉 5천 이하이고 비과세 한도는 400. S&P 500을 ISA 계좌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증권사 앱이 있습니다. 설치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 5년 동안 1억원 납입 가능합니다. S&P 500을 구매할 때는 국내 증시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3년 만기입니다.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꼭 해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년 만기 후에 이렇게 유지를 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벌어둔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교사 C가 IS 계좌로 S&P 500 투자를 해서 3년 만기 시점에 800만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3년 만기인데 해지하지 않고 만기 연장해서 계좌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 자, 원래대로라면 800만원 수익이 났고 비과세 200을 까고 600만원에 대한 세금만 9.9% 해서 60만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근데 만기 연장하고 계좌 유지하면 이 60만원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익 통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ISA 계좌를 유지한 지 4년차가 됐을 때 미국 증시가 폭락해서 800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3년차 때 계좌를 해지를 했다면 세금 60을 내고도 500만원 손실인데, 계좌 유지를 했으면은 세금은 안 냈고 800 빼기 500에 대한 300만원, 벌어뒀던 800과 현재 손실 마이너스 500이 실시간으로 합쳐집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수익 800, 손해 500, 총 300만원 수익으로 계산이 되고, 이 수익에 대해서 200만원이 비과세 되면 100만원에 대한 9.9%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유지했을 때는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이 아니라 만약에 올랐다, 더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ISA가 아닌 일반 계좌면 매년 배당 소득세 15.4%를 엄청 인수해갑니다. 이걸 이만큼 내야 되는데, 근데 ISA는 해지할 때만 요 세금 냅니다. 예를 들어 3년차 때 800이었는데 수익이 1,500만원 늘었다. 늘었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3년차 때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라,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3년차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해지 후에는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을 옮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연금저축펀드로 넘어가는 순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소령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이제 뭐 큰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꺼내쓰기가 힘들죠. 이거 뭐 연금저축펀드는 또 갑자기 뭐냐? 우리 다들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치트키입니다. 특징으로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납입 한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6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원까지만 하면 됩니다. 600 나누기 12 하면 매달 50만원씩 넣으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SA처럼 국내 상장 S&P 500을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풀로 채우겠다 그래서 600만원을 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알아야 될 게 IRP라고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IRP는 연금저축펀드를 제외하고 연말정산 혜택 보려면 300만원입니다. 1년 혜택 보는 게 300 나누기 12 하면 25만원, ISA 2000 나누기 12 하면 166만원에 더하기 연금저축펀드 50만원에 매달 246만원을 넣어야지 요 소개드린 세 가지에 대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생활이 아주 힘들겠죠. 그러면 뭐 이런 절세 혜택 같은 걸 활용해서 S&P 500을 사면 뭐 대략 30억 정도의 수익을 본다 했는데, 그럼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S&P 500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공제외는 재정 안정성이 정말 강력합니다. 4.7%의 강력한 복리 혜택이 있죠. 하지만 S&P 500은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가 있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2020년 코로나 사태, 또 지금은 이란 미국 전쟁,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몇 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하필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 수익이 몇십 프로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당장 빼려고 하면 너무 이제 위험하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듭니다. 공제회는 원천 징수 형식이라 내가 설정한 금액만큼 빼고 월급을 받습니다. 강제적으로 저축이 되고, S&P 500은 맘만 먹으면 바로 매도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죠. 멘탈이 정말 강해야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뭐 인출을 해야 되거나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율이 지금 떨어졌으면은 그만큼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또한 세무관리 복잡성인데,
공제 대비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절세를 받기 위해 아까 복잡하게 설명드렸던 ISA, 연금저축펀드, IRP 이런 것들을 만기 때 또 어떻게 활용할지 또 계산하고 연간 납입 한도도 계산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음으로 상황별로 공제회와 S&P 500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초임교사거나 저연차 교사일 때 월급이 적죠. 200 중반에서 300 안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ISA 서민형 비과세 400만원, 연봉 5천 이하는 비과세 혜택이 400만원까지 됩니다. 5천이 넘어버리면 이제 일반용으로 자동으로 바뀌겠죠. 네, 요 혜택 유지하기 전까지, 연봉 5천 전까지는 ISA 서민형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이제 2번이죠. 10에서 20년 차일 때, 저연차 때보다는 부자를 많이 증액을 해서 공제를 늘려라. 그리고 ISA가 연봉 5천을 그냥 넘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전환되고, 할 수 있으면 요거를 하면 좋은데, 저도 이걸 하고 싶은데 좀 이거 힘듭니다. 월 75만원을 여기 내야 되는데 30년 4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때 이제 결혼, 부모님 병원비, 주택구매, 자동차 구매, 육아, 애들 학원비 등등 굉장히 많이 돈 들어가죠. 세 번째로는 부부교사일 때, 부부교사의 장점이 호봉이 이제 올라갈수록 점점점 이제 합산 금액이 높아지죠. 그래서 AI는 뭐 공제율을 적정 수준으로만 유지해라는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난 안정성이 좋다 그러면은 공제율 비중을 두시고, 각각 해도 월 300만원, 생활비만 3,400이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S&P의 비중 늘릴 수도 있고. 네, 요거는 또 하면 좋죠. 각각 요거를 개설해서 최대 환급금을 150 받으면 1년에 거의 300만원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3명만 교사고 1명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다. 공제 최대 구제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직장인 배우자가 어떤 직업이냐 따라 다르겠지만 절세 혜택을 더 받는 쪽으로 설계를 하면 되겠죠. 한 명만 교사고 한 명은 아니다. 육아를 하거나 자녀까지 있는 상황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공제든 S&P든 한쪽으로 좀 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공제를 하겠다, 아니면 공제회를 포기해서라도 그냥 S&P에 몰입하겠다, 잘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준공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와 S&P 500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AI로 이렇게 비교한 거는 정말 알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정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두 투자 방법에 대한 다양한 특징과 장단점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투자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